The breeze on the towering steep, as it fitfully blows, half conceals, half discloses. Now it catches the gleam of the morning's first beam. In full glory reflected, now shines on the stream. 'Tis the star-spangled banner, oh long may i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Oh, see it ever, freemen shall stand between their long foes, and what was desolation, blessed with victory and peace, may the endless new land place above their have gained, and preserve the sun nation. 다음은 순국승열 및 호국령, 그리고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먼저 가신 우리 또 애국전선의 열사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을 거둔 오토 원비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도 아직 우리나라 한국인이 6명, 미국인이 3명 아직도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으시고 분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사망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 감옥을 체험해 보신 우리 최성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성국 작가님은요, 네이버에서 엄청 유명해요. 아시죠?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북한에서부터 수제 만화가입니다. 수제 만화가. 예, 그래서 그 뭐지? 노동신문 만화로 아주 유명한 재치 있는 우리 작가입니다. 이 유명한 작가가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이렇게 잘생긴 총각을, 총각이에요, 총각. 예, 총각. 예.
생각이 오토 원비호가 어떤 감옥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토 원비호는 저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식당에 오셔서 밥 먹고 갔어요. 너무 잘생겼고 빨간 잠바를 입고 왔던 그 청년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만에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최 작가님, 예, 그 오토 원비호 정말 너무 안 됐죠? 예, 너무 안 됐고, 그리고 왜 죽어가야 했는지 제가 같이 있진 못했지만, 예,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북한 감옥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예, 이래봬도 감옥에 3번씩이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 어떻게 죽어갔을 것이다 하는 거는 대충 직감이 갑니다. 근데 박사님은 가까이 오시죠. 아니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제 이거.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서. 이제 소리 안 나요. 그래? 아니, 감옥에 못 가보셨어요? 나 감옥 가봤어요. 나 감옥 어떻게 가봤냐면 저는 11살 때 감옥 갔었어요. 제가 감옥 간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국 작가는 감옥에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저는 처음에는 한국 영화를 복사해서 팔다가 잡혀서 가고, 그 정치범인데? 예, 근데 김일성 청년 영예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설명하자면 긴데, 뭐 동영상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우 시끄럽네요. 그냥 해요, 괜찮아. 예, 근데 그것으로 해서 좀 감면됐죠. 그래서 김일성 청년 영예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김일성이가 직접 주는 훈장이에요, 훈장. 이걸 받으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걸 받으면요 이게 북한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일성 대학에 시험 안 보고 들어가요. 그럴 정도예요. 스피커 얘기는 사람 기분 좀 많이 돼. 됐어요? 스피커. 붙어도 돼? 예,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살려뒀나, 저 같은 사람들을 왜 살려주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감사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감면해줘서 살려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가게 된 거는 가족을 탈북시키고 그 죄로 또 한 번 갔다 오고. 예. 근데 묘히 기르네요. 예. 그죠? 근데 감옥에 근데 제가 볼 때 오토 원비호가 왜 죽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감옥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북한에서 감옥에 갈 때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근데 오토 원비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뭔가 했을 것이 분명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나는 죄 없다 분명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첫째,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를 먼저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 원비호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얘가 자꾸 반항하려는구나, 죄인 주제에 자꾸 뭔가 설득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무섭게 다뤘을 거예요. 그게 수법입니다. 얘는 한마디로 북한말로 질을 들인다고 해요. 길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무섭게 다루는데, 이때 북한의 범죄 시스템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너 15년 형이야 이렇게 되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토원비오 씨는 그거예요. 계속 뭔가 설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북한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는데요. 아, 죽어요. 그건. 근데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짐승이다. 내가 사람 일을 포기하고 그냥 짐승처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나온대요.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어째서 할 때 그 사람 자세, 행동, 눈빛, 말 이런 게 사람 같으면 안 돼요. 일단 완전 그 노예처럼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 근데 이게 북한의 규정 같은 거예요. 규정.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다들 그 보이부나 이런 데서 조사받을 때는 자세가 다 그 정해진 자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한번 시연? 아야 시연하고 아니 그때 막 상상해. 무릎을 꿇고 정말 눈도 마주 보면 안 되고. 제가 만화로 그려낸 게 있는데 그거예요. 국정원에서 탈북자들을 조사할 때 그래요. 너는 왜 눈을 머리를 들지 않냐? 이야기하겠으면 날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봐도 되냐? 거꾸로 부르. 내가 당신을 봐도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비호를 조사하는 사람이 나쁜 것보다 그게 규정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원비호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가 엄청 남들보다 더 험하게 다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끈을 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원비호가 왜 잡혔는지 아세요? 알죠? 처음에 진짜 황당한 구호 붙여놓은 걸 이렇게 만지다가 부정한 거 가져가서 구호한다고 그걸 만지다가 잡힌 거라. 뭐라고 쓴 거냐면 타도 제국주의로 무장하자 이거를 써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뛰어오면 돈을 이렇게 뭐 내기를 냈나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지도 않았고 그걸 뜯어서 호텔방 앞에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걸 갖고 올 수도 없어요. 걔가 또 그걸 갖고 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리 이동을 좀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오염에서 나와서 원비호를 붙들어다가 이제 국가전법 기도회, 그러니까 국가전법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웃기죠. 15년 형을 매긴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정치범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고문을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물고문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매를 많이 맞아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매 맞았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무슨 물고문, 무슨 고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문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고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있고 그 전에는 무슨 고문이란 것도 없고 무작정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제 내가 어디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서 청타기 개머리판이라고 하나요? 그걸로도 때리고 발로도 밟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매 맞을 때 보니까 얼굴에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도 때려가지고 얼굴에 자리를 안 내고 때려요. 그래서 겉으로 기자회견하고 밖에 나가서 재판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매 맞은 거 몰라요. 그렇게 때리는 이런 거로 때려요. 얼굴은 이런 걸로 때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 그 멍이 많이 들어있죠. 몸에는. 어떤 경험이 내가 11살 때
제가 11살 때 감옥 갔어요. 왜 갔냐면 우리가 10살 때 평양에서 추방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평양에 살고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맨날 울면서 편지 왔어요. 야, 너 양강도라는 데는 이제 죽도 많이 온다는데 야, 너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맨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때 허가고 이제 평양점 가려고 기차 타는 데까지 300km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차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 보고 차표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차표를 못 샀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가 미안하니까 역전에 있는 그 군무원한테다가 나를 데려다 줬어요. 그 역전에 있는 여자가 나를 데리고 여기 말하면 파출소에 데려갔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기사대기를 엄청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벽방에 잡혀있다가 기차에 태워져가지고 어디 감옥으로 갔어요. 하여튼 기차 타고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근데 저랑 잡혀갈 때 한 7명 같이 잡혀갔어요. 갔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여기를 말하면 교회 의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공원 벤치 이렇게 생긴 거 거기에 이제 다 올라서라 그러더라고요. 올라서라 그래가지고 올라서니까 안전원이 협비를 빼요. 협비 벨트. 아니 벨트 그게 북한 그 벨트는 소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두꺼워요. 아니 그게요. 전시 때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벨트. 북한 벨트. 그래가지고 벨트가 이따만큼 두꺼워요. 그리고 두껍고 넓어요 이만큼. 그거를 딱 빼더니 애들을 때리는데 이게 다리를 걷어버려요. 남자애들을 나는 혼자였는데 전 제일 끝에 섰어요. 그 남자애들은 이거를 쫙쫙 하니까 이게 한 번씩 쫙쫙 할 때마다 애들이 막 하는데 사정 안 봐요. 옆에 있는 애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다리 여기가 시커멓게 왜 구렁이가 지나간 거 같이 이렇게 막 시커멓게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뭘 물어보지도 않고. 전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끔찍해.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엄청 더 길들이느라고 엄청 더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정치범으로 분류돼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그 하루 종일 그 백열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열등 아시겠죠? 엄청 촉수가 엄청 센 등인데 그걸 이렇게 켜놔요. 여기다가 일단 머리 위에 켜놓고 물 있잖아요. 물을 방울방울 하루 종일 계속 떨고요. 여기다가 계속 떨고요. 그러면 뜨겁잖아. 아니 그냥 물 떨구는데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그냥 온몸을 다 적시는데 그거 경험해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 물 떨어지는 그 박자가 있잖아요. 그 박자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쿵 하면서 이 진동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을 한 자리에 계속 가둬놓고 그리고 그 잠 안 재우는 고문도 있고 원비어 같은 경우에 그런 고문을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북한에 내가 들은 거는 뭐 고춧가루 고문, 비행기 고문. 비행기 고문 뭔지 알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고문이라는 거는 사람을 깎으로 이렇게 달아매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고문이에요. 네. 그거 네. 원비어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네. 그 일반 범죄자들을 거꾸로 매달아놔요. 한 번 매달면 15일. 그러니까 15일 매달아 놓으면 여기서부터 그 피가 이렇게 몰린다는지 그래서 이렇게 몰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백법을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 넘을 것 같으면 내려놨다가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또 매달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내려놓고 그거 15일 하는데 그냥 그거 15일 하면 눈 매다는 순간부터 눈물이 이렇게 나오대요. 그게 이제 하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매다는 순간부터 눈물 나오고 몸무게가 완전히 다 빠지고 그런 고문이죠. 근데 그거는 원비어 정도 한 데는 그거보다 더 센 고문을 하고 그거는 일반 범죄자 무슨 가축을 훔쳐갔다거나 뭐 소를 잡아먹은 소 잡아먹은 건 죽이죠. 소는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비호가 당한 고통은 제가 볼 때 물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만한 방에, 북한에 실제 있는 고문이에요. 요만한 방에 사람이 딱 이렇게 앉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하루에 뭐 6차례면 6차례씩 물을 채워요. 물을 쫙 채우면 물이 이까지 나와, 여기까지. 그러면 사람이 막 이러다가 이걸 넘겨요. 일단 이거 딱 넘기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문하는 달인이에요. 달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상태 보고 안단 말이에요. 딱 채우고 있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이거 물 뽑아요. 그럼 쑥 빠졌다가 조금 있다가 또 올려. 근데 그게 자기가 뭐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다 말해. 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인기 팔아먹었다. 기차 그 앞에 대동강역이 있고 평양역이 있는데, 대동강역의 기차 앞 그 견인기를 평양역에다 팔아먹었다고 막 지어서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거고, 견인기 팔아먹었다는 게. 그래서 북한에 감옥에 가게 되면 벙어리는 말 시킨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면 안 북한 감옥은 벙어리는 말 시키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 있어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또 미국 국민들 또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가두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엄청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6분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강제 노동을 해요. 강제 노동. 제가 6개월 갔다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그 일반 사람의 1.5 내지 1.8배의 노동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하는데 감자 요만한 거를 하루에 6알 줘요. 6알. 6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6알 주는 거예요. 그거 6알 먹고 사람이 어떻게 일하냐. 근데 일하긴 해요. 그거 먹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면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몸살이라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살 피웠구나 하고 또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러니까 죄인은 일단 범죄자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네. 네, 나는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우리가 대학 때 북한은 학생들이 학교를 자기네가 지어야 돼요. 맞아요. 학교에서 뭘 하나 건설하면 학생들이 지어야 돼요. 나라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가 지어야 되니까 블로크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블로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블로크 만드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블로크 만드는데 주로 이제 뭐 집결소? 여기만 강제로동만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요. 갔는데 안전원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경찰서 여기. 근데 그 잡혀온 사람들은 맨 팬티만 입었어요. 이 위에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맨 살이야. 그런데 이 맨 살 잔등에다가 블로크를 석장씩 올려놔요. 이렇게 블로크가 크거든요. 그게 아마 한 25cm에 15cm 이렇게 될 거예요. 크죠? 그거를 석장씩, 몇 장씩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날라야 돼요. 오전에 200번 날라야 돼요. 200번 날라야 되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면 막 뛰어가야 돼요. 이거 잔등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막 뛰는데 조금이라도 걸어가면 안 돼요. 막 때려요. 야만들이에요. 거기는 그 강한 그 구호가 있어요. 강한 육체노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근로자로 거듭난다. 맞아요. 혁명화, 노동계급화. 그리고 그 노동자 농민의 세상인 거예요. 노동자 농민의 세상. 근데 뭡니까? 노동자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돈이 많아져서 자본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평등 세상이 될 수가 근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자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디더라 그 김포 통진고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다 부르주아들이라서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하겠다는데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 그
힘든 노동을 통해서 혁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포 통진고 걔 좀 데려다가 혁명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게 뭔지 실제 잠깐 데려다 좀 시켰으면 좋겠어. 혁명화 노동계급화. 불러놓고 여기다 맨 살인 잔등에다가 올려놓고 200번 뛰어야 된다니까. 200번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땀에 원복이 돼가지고 잔등이 그거 온전하겠어요? 그게 이 뻘뻘한 거 이렇게 막 하고 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안전원 보고 야 너 너무 이거 심하게 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저것들을 사람으로 보는 순간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경찰의 눈에는 그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반장을 시켜가지고 반장을 했는데 반장. 그럼 센 건데? 아, 그죠, 센 거죠. 반장을 했는데 하루는 그 경찰이 저를 부르더니 너 이 새끼 말 세게 못 나갔어? 그런단 말이에요, 저보고. 그러니까 제가 욕을 잘 못했는데 그때 당시 그 욕 잘 못하면 그 감옥이나 그런 단련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욕을 일단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개새끼, 소새끼, 뭐 세상욕, 옴년욕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고, 그리고 일 잘못하면 다 모여놓고 잘못된 사람을 세워놓고 비판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원비호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세워놓고 비판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더 세게 엄청난 욕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그런, 일단 북한에서는 죄인이 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북한에서 지금 그랬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고. 치료? 네,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조금 지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뭐라고요? 멍둥이가 제격이라 그랬죠? 이제는요, 김정은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1억 달러를 모아가지고 김정은 암살해 버립시다. 예, 맞아요? 김정은을 오래 살려두면 이 김정은이가 이 수많은 오토 원비어를 만들어낼 것이고,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의 이 하늘에 핵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예, 맨날 미사일 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관광객으로 불러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살인 악당은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오토 원비어를 비참하게 참혹하게 살인한 김정은과 그 살인 악마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암살합시다. 암살합시다. 최성국 씨 맞아요? 내 말이? 예,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제가 북한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네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력하지 말고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세력이 누굴 것 같습니까? 탈북자예요. 탈북자들이 세계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며 북한 내에 강력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북한의 조선노동당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은 말만 해요. 북한 정권은 말만 하는데 이 탈북자와 탈북자의 인프라, 이 가족은 돈으로 해결해요. 그냥 두 말 안 해요. 돈을 훅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이고 보위원이고 탈북자한테로 넘어오고 소개팅 하는데 탈북자 가족이 1순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탈북자들은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하는 노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호는 어떻게 하며 그쪽에서 군사복무까지 하고 그 비밀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이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해요. 탱크 한 대 값이면 진짜 탱크 한 대 값만 모이면 분단 유지비 그리고 국방비 통일 뭐 그런 비용 하나도 필요 없어요. 탱크 한 대 값이면 다 해결됩니다. 놀랍죠?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거 진짜 팩트예요, 팩트. 2014년도에 여러분 들어가 찾아보세요. 2014년 2월 날 제가 TV조선에 출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 암살 현상금을 $10,000,000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2월 중순경에 중국 장백현에 갔다 온 탈북자가 와가지고 날 보고 박사님 내가 중국에 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형님 남조선에서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0,000 준다는 게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천만 달러면 북한에서 백두혈 그러니까 너의 신분이 왕족 신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000,000원이면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막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인 게 그해 3월 4일에 김정은이가 암살 대비훈련을 한 거예요.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조선 쪽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3월 달에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 했는데 왜 했는지 아냐? 왜 했냐? 그랬더니 야 그 북한에서 2월 중순경에 김정은이가 암살됐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김정은이를 암살시키면 먹을 따가면 $10,000,000를 준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암살하려면 현상금 $10,000,000 줘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준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게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진짜 북한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근데 $1억 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0,000 주겠다 그랬는데 북한에서 $4,500만 가지고 도망친 외교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줘야지 암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1억 무조건 모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빨리 김정은 암살시켜달라고 청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 모았다는 소문이 빨리 퍼지면 누가 죽여요? 김정은 옆에 있는 아마 최룡해나 저기 황 누구지? 네. 황병서 뭐 이런 애들이 아마 돈에 욕심이 나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네. 그 김정은 경호대 있잖아요. 호위병들 이 사람들이 제대될 때가 다 되면 네. 제대된 다음부터 살아가는 게 좀 그래요. 어렵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10년 세월 바쳤단 말이야. 자기 청춘을. 그 사람들이 더 할 거. 어쨌든 그렇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북한에서는 무엇이든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이때까지 모은 게 395,000원 모았어요. 네, 395,000원 모았는데 빨리 $1억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투명통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투명통에다 모아야 돼. 이거 이래 막혀있는 데다 하게 되면 돈을 또 띄어먹을지 모르니까. 아니, 그것보다 대한민국 정부에 얘기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민간의 힘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을 바랄 거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여기다 넣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줄지 안 줄지가 여기서 청원 서서 냅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다 좀 많이 내주시면 제일 고맙죠. 우리가 청원해가지고 빨리 $1억 모아서
우리의 오토 원비어의 억울한 그 죽음에 대한 원한도 풀어주고 북한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 주민들, 우리의 가족들을 빨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우리 최성국 작가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